중추신경계에 속하는 뇌는 뉴런이라는 대략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뉴런에는 나트륨이온, 칼륨이온과 같은 것들이 세포막 안과 밖의 농도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압이 발생되어 전류가 생성되면서 신호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이온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하를 띠게 된 원자 또는 분자로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온 원자와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한 입자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면 될 듯합니다. 이 신호들은 뉴런의 축삭이라는 부분을 거쳐 다음 뉴런에 전달되는데 뉴런과 뉴런 사이에 살짝 떨어져 있는 그 유명한 시냅스라는 곳에서 전기 신호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로 변환해서 정보를 보냅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대략 100종류 이상 존재하며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와 양은 개인의 감정, 반응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의 불균형, 즉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과하거나 결핍된 상태를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을 약품으로 치료하는 진료과가 바로 정신건강의학과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신경 전달 물질로 인한 기능성 질환을 다루는 곳으로 상담으로 치료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상담은 의학이 아니며 의학계에선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무슨 영화를 본 것인지 정신과에서 주로 상담 치료를 해준다 착각하고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정신과 슈닥터에게 인생 조언까지 들어가며 의사라는 타이틀 하나만 보고 맹목적으로 빨아제낍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신건강의학과는 약물 치료하는 곳이지 처 상담하는 곳이 아니며 육아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신건강의학과 슈닥터 우리의 오우거 박사가 있습니다. 의사라는 타이틀을 교묘하게 팔아 육아 전문가로 빙의해 뇌피셜로 헛소리를 떠듭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보듯이 오우거 앵글을 발동하면 어리석은 대중들은 질질 싸기 시작합니다. 전혀 의학적이지도 않고 사회적인 논란만 일으키며 그 내용은 대량의 반사회적 인격을 양성시킬까봐 걱정되기까지 합니다. 거기다 짜집기 방송, 제의 같은 육아 가스라이팅, 교권 문제, 무료 강연을 통한 사기보험 상품 등 각종 논란에도 우리 2등 시민 시녀들은 충성을 다합니다. 왜냐면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일반 대중은 사실관계 여부는 따지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타이틀과 편한 이해만을 따라갑니다. 어떤 메신저의 타이틀로 인한 정보의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닌 언제나 비판적인 의심과 시선으로 판단하기 위해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대중이 되지 않아야 하며 코너의 영상도 동일한 시선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책팔이 과학 유튜브에 온난화 영상이 올라옵니다. 영상의 내용은 다른 기후팔이 유튜버들과 다를 게 없는 그동안 유례없는 급격한 속도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랐고 그 원인은 인간의 탄소 배출 때문이며 99.9%의 과학자가 동의하여 협의가 끝났다는 선동 영상이었습니다. 그때 K대학교 우주과학과 모 교수가 등판합니다. 이 교수로 말할 것 같으면 온난화를 대비해 아무도 몰랐던 재생에너지 관련주를 추천해주는 놀라운 성경 지명과 늙은 나이임에도 BTS를 듣는 트렌디한 컬처까지 보유한 스윗 딸피남이었습니다. 과학계는 권위라는 게 없는 단체라고 과학계의 대변인 빙의하신 이분은 사실 댓글로 너 어디까지 공부했어? 라고 은근 권위에 쩔어있는 카와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이 왜 유튜브 따위에서 댓글놀이 하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이 책팔이 유튜버와 본인 피셜 운빨로 교수가 빨리 되었다는 엉터리 과학자의 말을 무조건 믿어도 되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구의 기후변화는 인간 때문이 아닙니다. 천문현상에 의한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지구는 다이나모 이론에 의해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다이나모 이론이란 발전기를 돌릴 때 유도전류가 발생해 자기장이 생기는 원리와 비슷하다 하여 생긴 이름으로 쉽게 말해서 액체성 금속이 움직이면서 자기장을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구를 거대한 자석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렇게 생성된 자기장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태양풍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런 자기장이 상실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의 좋은 예가 바로 화성입니다. 화성도 한때 표면의 20%가 바다로 덮여 있었지만 자기장 상실로 메마른 행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체는 물론 바다까지 완전 말라버린 죽음의 행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처럼 지구의 자기장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자기장이 약해진 것이 발견됩니다. 과학자들은 대략 지난 100년 사이 지구 자기장의 세기가 5% 정도 약해졌다 추측했었지만 유럽 우주국 ESA에서 자기장 관측 인공위성 수험 미션에 따른 축적한 정교한 데이터에 의하면 100년이 아닌 10년 사이에 지구의 자기장의 세기가 무려 5% 정도 약해졌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겁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상식과 과학자 그리고 유럽 우주국의 데이터에 의한 팩트 자료입니다. 이 부분에서 엉터리 교수는 지자기 역전을 언급하며 반박합니다. 여기서 지자기 역전이란 지구의 자기가 역전되는 현상으로 자북과 자남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말하며 변화 주기는 대충 50에서 70만 년 주기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첨은 현상은 매우 느린 속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자기 역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조사에 의하면 가장 마지막에 조사된 시기가 70만 년 전으로 곧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많은 상태이고 진행 속도의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30일 만에 변할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냥 귀찮으니까 지자기 역전이 아니라고 퉁쳐도 수험에 의한 관측 데이터는 도저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수험의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 연결해보면 기후변화의 원인은 급속도로 빠른 자기장 약화로 인해 태양 에너지의 과도한 유입으로 해수와 극지방의 빙하를 녹여 많은 양의 탄소와 수증기가 배출되고 이로 인해 지구의 복사평형이 깨지게 된 게 원인이라 분석됩니다. 참고로 탄소도 순환을 합니다. 탄소는 생물권, 암권, 수권, 기권 이렇게 생화학적인 순환을 하며 탄소는 수권, 즉 물에 압도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사실 대기 중 온난화의 주된 요인은 수증기로 기후파리들은 수증기의 가변성 때문에 원인이 아니라는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습기 차면 덥습니다. 자기장 약화에 따른 저층 대기의 온도 상승은 강력한 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대류 현상이란 열이 발생되면 부피가 팽창하여 밀도가 낮아져서 부력이 생겨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로 저층 대기가 뜨거워지면 더 활발하게 기상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극단적인 온도 변화가 생기는데 미국 동부 지역의 온도가 영하 50도를 기록했다는 뉴스에 온난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개돼지들이 온난화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조차 모르나 봅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약간 쫄리는지 은근슬쩍 온난화에서 기후변화로 둔갑시킵니다. 그리고는 임계점을 돌파해서 곧 지구가 멸망한다라는 진짜 너무 유치하고 오글거리는 개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안 망합니다.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가봅니다. 우리의 기후파리 구세주 K대 가짜과학사가 말합니다. 고층 대기에서의 온도 변화는 저층 대기에 영향을 안 준다. 고로 자기장 때문이 아니다. 확실히 맞는 말입니다. 중학교 지구과학 수준에서 배우는 대기권에서는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온도 측정 및 전 난리치는 곳은 극지방입니다. 그리고 그 극지방의 대기는 얇고 쉽게 변합니다. 뭘 어디서 배워 처먹었는지 당당하게 말하니까 은근 쫄려 진짜 과학자의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소장 직원화 박사님의 극지 고층 대기 및 우주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구성 요소 간 연직 상호작용에 의한 극지 고층 대기 변화 연구 보고서를 보면 우주선 및 고에너지 입자 유입에 따른 극지 고층 대기 및 저층 대기의 온도 변화는 대기 화학적 기작을 통해서 발생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재미난 점은 저층 대기 파동 현상 및 구성물질 변화에 의해 극지 고층 대기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보고서에서는 고층 대기와 저층 대기의 어떤 대기 현상에 의한 기후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제가 주장한 자기장 약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보고서의 일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태양풍과 자기권의 상호작용에 의해 역학 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로 전환되고 전류 또는 전기장의 형태로 극지 고층 대기에 전달되어 전리권 플라즈마의 강한 운동을 일으켜 플라즈마 대류 현상을 일으킵니다. 플라즈마 대류 현상으로 주변 중성 대기에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여 열권 발음을 일으키는데 이 과정에서 이온과 중성 입자와의 마찰에 의해 열이 또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성 대기의 온도를 크게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밤에는 극지 온도 상승, 낮에는 적도 부근에서 태양열에 의한 온도 상승과 함께 전 지구적인 열권 발음을 형성하게 되고 이 현상은 극지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고층 대기의 역학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런 상호작용은 고에너지 입자와 극지 고층 대기의 전리권 전자 밀도와 열권 온도 및 발음에 큰 영향이 발생되고 이런 물리적인 과정은 지자기 폭풍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몇 배나 상승하여 전 지구적인 고층 대기의 변화를 초래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기 폭풍의 영향은 고층 대기에만 있는 게 아닌 중간권, 성층권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시 어디서 드럼이나 치고 산삼주나 마시며 과학자 놀이하는 학원 강사와는 다른 기후 데이터 뱅크인 극지에서 직접 가서 연구하는 진짜 과학자의 보고서 자료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진짜 못 믿겠다. 지구가 곧 망할 것 같다라고 아직도 믿는 분이 계신다면 보다라는 채널의 기후위기 관련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여긴 그냥 기후학자가 나와서 온난화로 인한 멸망의 허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가 멸망한다고 호들갑 떠는 가장 큰 원인 제공이 마크 라이너스가 쓴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화석연료를 지금의 3배로 써야 망한다는 내용이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책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반드시 우리 내에서 되새김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맹신하는 것은 또 다른 어리석은 행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온난화로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기후학자가 직접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학자의 주장 중 인재라는 의견은 저와 결이 다르지만 최소한 멸망이라는 주장에 호들갑 떨지 말라는 말에는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온난화 충들의 주장 중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빠른 속도의 온도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겠지만 과거에도 이런 속도의 변화는 여러 번 존재했으며 대표적인 게 중세온난화입니다. 또한 IPCC는 온난화를 주장하는데 세계적인 조직을 개무시하는 거냐라는 의견에는 국제기후변화위원회 IPCC는 뭐 하는 건 개 제의같이 없고 이름만 거창한 유엔의 밑에 있는 조직으로 2007년 발표한 제4차 보고서에 2035년에 히말라야 빙하가 전부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개소리를 발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조사해본 결과 엉터리 연구 결과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IPCC 의장은 결국 사퇴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IPCC라고 그냥 맹신해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닌 겁니다. 거기다 재밌는 점은 탄소 배출과 온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해보면 온도 상승이 탄소 배출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온난화층의 주장대로라면 탄소 배출이 먼저 발생하고 후에 온도가 올라가야 정상이지만 탄소가 배출되기 전에 온도가 먼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장과 태양풍의 역학관계에 따라 온도가 먼저 상승하고 해수나 빙하 가도가 엄청나게 많이 녹아있던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난화는 인재다라는 말은 처음부터 개소리였다는 겁니다. 과학은 협의하는 것이 아닌 데이터를 수집하고 원인과 규칙을 찾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그런 것이라고 선동하지만 이는 경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로 진짜 이런 것도 모르나 싶을 정도로 한심한 주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탄소 규제로부터 자유로우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걸 위해선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경제라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경제가 좋다라는 말은 생산과 소비 활동이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돈이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닌 생산과 소비 그 순환을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기축통화는 미국의 달러로 그동안 미국은 경제 성장을 위해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오지게 풀었던 겁니다. 돈을 오지게 풀어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기업은 은행이나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그 빌린 돈으로 기업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돈은 순환되고 경제는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시중에 많이 푸는 걸 편의상 양적 완화라고 부르고 반대로 돈을 시중에 적게 푸는 걸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기축통화 달러는 양적 완화를 통해 미쳐버린 통화량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 경제는 폭발적인 성장을 했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상승하는 통화량으로 인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축통화의 패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통화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선 절대적인 고정된 가치가 있어야 하고 결국엔 풀린 돈이 줄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의도적인 양적 완화를 실행하고 경제의 거품을 키운 후 양적 긴축으로 다 박살냅니다. 쉽게 말해서 대출을 오지게 해주고 갑자기 금리를 올리거나 돈을 회수해서 경제를 개박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장난치면 달러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기축통화 자리에서 머무를 수 없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는 것이 바로 페트로달러, 즉 석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경제를 다시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많으면 일부터 때려칠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거지로 만들고 일하게 만들어서 생산 소비 순환을 다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연준은 기축통화의 패권을 위해 양적 완화로 거품을 일으키고 하방에서는 페트로달러의 이점을 이용해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엔화의 등장, 금리 조정, 사우디 협정 선동, 바젤3, 코인, 대체에너지, 온난화 선동 등으로 전 세계에 비싸게 팔아먹은 채권을 미국은 싼 가격에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석유를 적게 쓰는 것이 길게 봤을 때 달러를 기축통화로 존재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 석유를 조금 더 팔아먹는 것과 기축통화의 지속성의 가치는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과학을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온난화 인재설을 부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겁니다. 그 미국 재무부 또는 연준이 신과 같은 힘인 강력한 기축통화라는 권력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면 용감하다는 이야기처럼 책팔이 유튜버와 가짜 과학자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는 인간들로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의 전기차 붐도 기축통화 패권을 위한 것으로 긴축이 끝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 석유의 소비를 촉진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 시장도 박살나게 될 것입니다. 페트로달러인 석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선 결국 다른 대체 에너지는 붕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원유 사용 비율 중 운송료는 약 50% 정도입니다. 거기다 온난화 정신병 환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황당한 개소리를 떠들어댑니다. 온난화는 태양의 에너지가 지표에 반사되어 방출되어야 하는데 탄소로 인해 온난해진다면서 자기장 약화로 인한 태양 복사는 영향이 없다는 똥밟는 소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책팔이 유튜버는 자연 발생된 탄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탄소는 모두 자연에 흡수되고 인간에 의한 발생된 탄소는 예상치 못한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대기에 머무른다는 진짜 BS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고 엉터리 과학자는 그걸 또 빨고 있습니다. 이런 새끼가 어떻게 교수가 된 거지? 라는 생각만 듭니다. 거기다 산업화에 따른 탄소 배출을 이야기하는데 그래프를 보면 1970년대부터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산업화는 그때 시작한 게 아닙니다. 마침 자기장의 급격한 약화도 197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거기다 코로나나 온난화 선동으로 석유 소비가 대폭 줄었지만 탄소 배출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새로운 우주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호들갑 떠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 대신 어떤 특수한 목적들이 존재할 뿐입니다. 온난화 주장을 비판하고 선민의식에 빠진 엉터리 과학자를 디스하며 아무 생각 없이 타이틀만 보고 빠는 우리들의 형태를 비판했지만, 사실은 이 온난화 선동으로 석유를 컨트롤해 기축통화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축통화의 붕괴나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재앙적인 사고이기 때문이고, 결국 이런 선동이 평화롭고 좋은 삶을 살게 해줍니다. 즉,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온난화는 인재가 아닌 자연빵으로 그 원인은 자기장 약화이며 앞으로 온도는 오히려 추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주장의 메신저의 타이틀이 아닌 그 메시지를 주목하고 따져봐야 합니다. 콘업은 B급 퀄리티의 마이너한 채널로 유튜브의 규정을 준수하며 선비주의적 성향을 지향하고 분석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이 비판적이고 거친 영상으로 성향에 맞지 않으신 분들은 콘업의 모든 영상을 패스하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